안녕하세요. 송도의 공인중개사 라이크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은 한 주간의 이슈가 되었었던 조정대상 지역 해제와 관련돼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시죠. 지방 부동산 규제 다 풀었지만 수도권 빠져 효과는 제한적이다. 수도권 세종을 뺀 모든 지역 전매 제한, 대출 제한이 사라진다. 이러한 부분들은 비규제 지역으로 바뀐 곳들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국토부는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 지방광역시도 조정대상 지역 해제, 인천, 세종은 투기과열지구를 풀고 조정대상 지역으로 내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송도에 있는 라이크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금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지금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지금 관망을 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해제가 됐을 때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영상을 통해서 잘 참고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 지방광역시도 조정대상 지역 해제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경기도 접경지역 일부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벗어났고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이었던 세종, 인천은 조정대상 지역으로만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제 조치로 인해서 지방 가계대출 청약 제한, 그리고 세금 등에 대해서 자유로워졌고, 규제 지역에 따른 담보 인정 비율도 굉장히 혜택이 많이 풀어진 부분이 있죠. 하지만 이러한 전매 제한 같은 경우에는 지방 광역시는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이러한 광역시 지역들은 전매 제한이 기존처럼 6개월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풀리지 않는 곳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완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은 LTV가 종전에 이제 50%에서 70%로 바뀌게 되고, 2주택 이상 보유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맹점은 뭐죠? 세종 뺀 지방 규제 지역에서 전면 해제됐고, 서울 수도권이 대부분 수요가 많은 곳인데 이러한 것들은 유지가 됐기 때문에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점이고, 대출 숨통 틔우겠지만 결국에는 고금리 때문에 지금 현재도 많은 대출을 일으키는 것을 꺼려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달라진 점이 뭐죠? 저렴한 전세가, 그리고 월세로의 전환,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매매 시장에서는 또 뭐죠? 일시적 2주택자, 그리고 다주택자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내년 5월까지 유예하는 기간 동안의 집을 꼭 팔아야 하는 부분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지금 거래가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일시적 2주택이라든지 1주택을 만드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시기에 파는 것들이 급매로 팔아도 손해가 아닌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5억에 분양을 받고 10억이었던 게 지금 급매로 8억이 됩니다. 그러면 20%가 떨어져요. 근데 이분은 결국에는 3억에 대한 이익을 벌죠. 근데 만약에 팔지 못하면은 이러한 3억에 대한 부분들을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급매들이 거래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폭락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물론 조정을 받고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급 자체가 많음으로써 수요자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하지만 대세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락하기엔 어려운 게, 이러한 물량들이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가격이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특히나 월세도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막상 월세를 구하는 걸 보시면은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 시장 상황이다 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규제 지역 풀리는 경기도권은 이제 파주, 동두천, 양주 있고요. 그리고 지방에는 세종이 있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는 조정 지역으로 바뀐 부분, 그래서 이렇게 비규제로 바뀐 평택, 양주, 동두천, 파주는 여러분들이 조금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청약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받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기준이 완화가 되면서 기본 분양가 자체는 많이 상승이 되고 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격이 떨어지기 어려운 구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종전에 9억 이하 50%, 9억 초과는 30%였던 게 70% 비규제로 바뀐 곳들
것들은 바뀐 부분이 있고 DTI는 40에서 60%. DTI는 뭐죠?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다가 기타 이자를 이제 연봉으로 나눠줍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40에서 60%가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많이 있더라도 대출이 많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연봉이 낮고 이렇게 원리금 상환액이나 이자 부담액이 많은 분들은 대출에 대한 제한을 받을 수 있고, 특히나 DSR은 이번에 맹점이죠.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DSR 적용으로 인해서, DSR은 뭐죠? 이자에다가 원금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원리금 상환액을 연봉으로 나누는데 요게 뭐 투기과열지구는 40%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니까, 연봉이 낮고 원리금 상환액이 많은 분들은 LTV가 50%로 확대가 되든, 그리고 우대를 받아서 80%를 받더라도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출은 사실상 이러한 서민 실수요자분들이 DSR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게 현실이고, 지금 현재 대출을 많이 받지 않는 게 금리 부담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이러한 신고가 그리고 금매 요게 양극화를 이루면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는 기준이 되셔야지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은 최대 3년간 전매 제한이고 재당첨 제한 7년이던 게 이제 없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인천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5년에서 3년으로 바뀌는 부분, 그리고 재당첨 제한이 10년이었던 게 7년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 다만 주상복합이라든지 이제 분양을 받고 한 3년 이상 걸리는 것들은 분양권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분양권은 또 단기는 또 70%에 대한 양도세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자유롭진 못하다. 그리고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인천은 뭐 세종 앞으로 15억이 넘는 아파트를 구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15억이 초과하는 아파트가 생각보다 없다. 대형 평형들은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인천과 같은 경우에도 대장 아파트 33평형대인 것들도 15억이 안 된다라는 점을 보면은 최고가였을 때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 그리고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할 때 이제 조합설립 인가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부터 양도가 금지가 되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조정지역으로 바뀌었을 때는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조합설립 인가가 되고 사업시행 인가가 일어난 그러한 시점에 있는 것들은 나중에 입주한 시점까지 해서 그래도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청약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8호제곱 이하, 8호제곱 초과는 자금 조달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던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는 8호 초과는 50%, 8호 이하는 없었는데 이제 60제곱 이하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 추첨제가 나눠지고, 그리고 8호제곱 이하 부분에서도 추첨제가 30%가 나오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5구 타입 같은 인기 평형들은 조금 더 노려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리고 1인 가구 생애 최초 요런 특공도 같이 노려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1인 가구에 대해서도 굉장히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청약 시장이 조금 얼어붙어 있고 관심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시점에 좋은 입지에 적정한 분양가로 분양하는 곳들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또 제가 또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어느 정도 받아서 일으킬 수 있느냐, 그리고 금매로 나올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리고 그것도 아니라면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부분의 상한선을 내가 과연 얼마로 두어야 할 것이냐, 그것들을 판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도자료죠. 자, 22년 9월 21일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발표드린 내용이 전반적으로 있는 내용이고요. 해제 지역들, 여기 이제 광역시 지역들, 여기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역시 지역 청약 전매 제한 확인하셔야 된다고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는 뭐 서울 인접 지역들 이러한 부분들과 수도권은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조정 대상 지역은 유지가 됐죠. 세종시도 마찬가지로 조정 대상 지역 해제의 요건은 충족하긴 했지만 말 그대로 특별시 그리고 일자리 상승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예견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과 같은 세종시 지역들의 청약이라든지 금매로 나오는 것들 관심을 꼭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입지는
취지는 불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는 2020년 6월 19일 비규제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규제 지역은 혜택이 많기 때문에 투자자들에 대한 접근이 좀 용이했었죠. 근데 이제 투기과열지구로 바뀌면서 많은 부분을 제한을 받았지만 여기서 공급 물량도 많은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유지를 하는 부분이 생기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미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분간은 분양 물량에 대한 부분들과 이렇게 신고가가 나오기보다는 금매 그리고 세금에 대한 혜택으로 뭐 종부세 이건 또 뭐가 있죠? 조정지역 2주택 이상인 같은 경우에는 또 세율이 곱하기 2배가 되고 양도세는 한시적으로 5월까지 지금 중과를 유예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혜택이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죠. 조정지역은. 그래서 2주택은 또 뭐가 있나요?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20%, 3주택은 30%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양도 차익에 따라서 최대 45%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30, 20을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75%, 65% 여기다가 뭐 기타 세금 또 붙으면 거의 80%에 육박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현실적으로는 혜택을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지역으로 바뀌면서 대출에 대한 부분이 조금 완화가 됐죠. 50%까지 된다라는 부분. 서민 실수요자는 5억 이하에 대해서 70%, 5억에서 8억 구간은 최대 60%,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80%까지 6억 한도로 가능한 부분. 하지만 문제는 뭐라고 했었죠? DSR 때문에 다른 기존 대출과 연봉에 따라서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자, DTI는 뭐 50%까지는 대출 연수를 많이 확대를 하면은 대부분 그래도 LTV 가깝게 대출이 가능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족쇄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아쉬운 점이죠. 그리고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2주택 이상 취득세 중과가 없어야지 주택을 매수를 하는데 취득세 2주택 이상 같은 경우에는 기본 8% 이상 바로 가죠. 그리고 양도소득세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주택 20, 3주택 30%, 장기부여 특별공제 받지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한시적으로 5월까지 이러한 장기부여 특별공제와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 혜택을 줬기 때문에 그러한 물건들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 기간 내에 팔아야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원래는 기존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이었을 텐데 2년 내에 양도하는 부분으로 바뀌었다라는 부분. 하지만 이것도 되게 급하게 팔아야 되는 부분. 차익이 큰 분들은 특히나 이게 부담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1주택 이상자이면서 신규로 이제 취등록세, 임대주택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부분도 있고 양도세 중과라든지 종부세 합산 과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면서 2018년 9.14 이후에 취득 등록하는 임대주택은 어차피 이런 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큰 혜택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양권 전매 제한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3년으로 줄고 5년이지만 대체적으로 2년에서 3년 이내에는 무조건 입주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쉽지는 않다. 근데 약간의 차익을 볼 수 있는 게 뭐였죠?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경우는 3년 이상짜리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 하지만 단기 세율이 거의 70%에 육박하기 때문에 효과는 보기 어렵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가점제 비율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청약 관심을 많이 가져야지 된다고 했죠. 1인 가구들도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적어도 주변 시세 대비 비싸게 팔기는 어렵습니다. 좋은 입지에. 그러니까 좋은 입지에 구축이 있고 안 좋은 입지에 신축이 있었을 때 어느 정도 선택의 폭이 있는 것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차이를 보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재당첨 제한도 10년에서 7년으로 바뀐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뭐 7년이나 10년이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특별 공급에 대한 부분도 조금 완화가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차피 9억 자체 넘는 분양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이러한 부분들은 많지 않다. 그리고 지위 양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비 사업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면 조금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주택을 이용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지위 양도하기 전에 그러니까 관리처분인가 전에 뭐 2년 이상 거주하는 분들은 대체주택 양도세 완화라든지 그러한 특례 세율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노리는 것도 한 가지 좋은 포인트가 될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금 조달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 하지만 자금 조달 계획서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분명히 대출은 금리가 높아진다라는 심리와 DSR 규제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래가 어렵고,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15억 초과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혜택을 보기가 어려운 부분, 그렇다 보니까 거래를 많이 할 수 있는 물량이 많지 않고서는 안정을 받기 어려운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물량 공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가격이 조금 하락하는 시기는 조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실익을 찾는 순간이 분명히 올 거고, 수도권 지역에 있는 곳들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급매라든지 주택임대 사업자 물량이라든지, 그리고 2년 플러스 2년 계약갱 시청권이 끝난 물량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신규 공급 물량은 없는 상태에서 급하게 팔아야 되는 물량이 소진되는 상황에서는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세가가 내려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 월세가 점점 올라가는 그 시점에 있어서 점차 감당하지 못하는 월세가 생기면 또다시 전세가가 다시 올라가고 매매가는 다시 벌어지고,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은 가급적이면 빠른 게 좋고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좋은 입지에 급매로 나오는 물량들, 나는 여기에 이 정도 가격이 나오면 바로 사야지 라는 기준을 세워놓고 계시면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어렵다고 하면은 청약 규제가 완화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제가 올려드린 청약 영상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 참고하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라이크 부동산에서는 유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추가 라이크 부동산 치시면은 유료 상담 진행할 수 있고요. 끝으로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